평생을 바쳐 일했던 거대 IT 기업의 노련한 엔지니어인 민 씨는 현대 사회에서는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려시 우세가 넘은 민 씨는 낡은 셔츠와 오래된 가죽 신발을 신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후 그는 한때 자신이 형성하는 데 기여했던 IT 업계의 화려한 조명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 살면서 뜨거운 차 한 잔과 집 앞 베란다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함께 조용한 아침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업무의 순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시골 출신의 소년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전문가의 위치로 이끈 창의성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그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일했던 회사는 IT 업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민 씨는 창립 초기의 멤버 중 한 명일 뿐만 아니라 회사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은퇴한 후 새 세대의 경영진이 대담하고 성급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빠른 이익, 성장 속도, 젊은 인력에 중점을 두었지만 기술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는 경험과 신중함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역할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 씨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회사를 방문하여 젊은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경험이 많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하며 귀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존재가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현대적인 관리 용어로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은 종종 참을성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과거의 일부이자 현재의 빠른 리듬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느린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 씨는 경영진으로부터 내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회의실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젊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들이 새로운 전략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취임한 신임 CEO인 럼 씨가 있었습니다. 산시 우세의 럼 씨는 결단력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럼 씨는 일어나 인사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젊고 역동적이며 현대의 도전에 적응할 준비가 된 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직책은 변경될 것이며 여기에는 장기 근무한 직원도 포함됩니다. 누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민 씨는 자신이 영향을 받는 목록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서 럼 씨가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련된 단어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에게 경험과 충성심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의 후 민 씨는 공식 발표를 받기 위해 개인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민 선생님, 럼 씨는 정중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과거 공헌을 매우 존경하지만 현재 회사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민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구조조정. 그는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럼 씨는 가볍게 웃었지만 직접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런 문제에 신경 쓰는 대신 더 많이 쉬고 노년을 즐기셔야 합니다. 그 말은 정중하게 표현되었지만 민 씨의 자존심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통지서를 받아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오자 회의실에 있던 젊은 동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몇몇 시선이 그를 냉담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의 퇴사가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 씨는 오래된 책상에 앉아 평생을 바쳐 쌓아온 서류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석양이 나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고된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반이었던 가치가 이제는 잊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려 깊은 눈빛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 조용히 형성되고 있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민 씨는 쉽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를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는 이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민 씨는 조용히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했습니다. 젊었을 때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첫 번째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몇 년 동안 사용했던 오래된 공책 몇 권. 모든 물건은 그가 초석부터 회사를 건설하기 위해 전념했던 시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거나 그의 퇴사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가 복도를 지나갈 때 젊은 직원 그룹이 엘리베이터 근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들썩하게 이야기했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 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저분 그만두셨어? 한 사람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긴 요즘 같은 시대에 느린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면 회사만 뒤처질 뿐이지. 다른 한 사람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낚시나 하면서 쉬는 게 딱 맞을 거야. 나이 들어서도 계속 붙어 있으려고 하다니 정말 자기 분수를 모르는군. 민 씨는 잠시 멈춰섰고 그의 눈에는 상처가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좁은 공간에 조용히 서서 여전히 머릿속에 맴도는 말을 하나하나 느꼈습니다. 그 냉담한 말은 그를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월을 거쳐 구축된 가치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성급한 사고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 씨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민 씨가 오랫동안 근무한 엔지니어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장 큰 창립 주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가 작은 작업장이었을 때 그는 모든 돈과 노력을 투자하여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나중에 뒤로 물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권력보다는 정신적 애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난 일을 겪으면서 민 씨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건설한 회사가 핵심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젊은이들로부터 받은 비아냥거림, 경멸하는 시선, 무관심은 그를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그가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민 씨는 전화기를 들고 몇몇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대주주인 퐁 씨에게였습니다. 퐁, 오랜만이야. 회사에 대해 이야기할 게 있어. 민 씨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퐁 씨는 몇 초 동안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금 상황이 걱정돼. 회사가 너무 많이 변해서 우리가 꿈꿨던 것과는 달라. 어떻게 할 생각이야?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민 씨가 말했습니다. 돌아갈 거야. 우리는 변화해야 해. 민 씨의 다음 전화는 다른 공동 창립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모두 상황이 계속되면 회사가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논의 끝에 그들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민 씨는 조용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회의 당일,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습니다. CEO인 럼 씨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 씨가 나타나자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얼마 전에 해고된 사람이 그렇게 당당한 자세와 확고한 눈빛으로 들어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 씨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나와 대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페이지를 넘기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테지만 저는 이 회사의 기초를 다진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젊은 세대가 우리가 쌓아온 가치를 계속 발전시키도록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수는 제가 젊은 세대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 씨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회상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돌아올 것이며 이 회사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위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시작입니다. 민 씨의 선언 직후 회의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나이 많은 주주부터 회사에 막 합류한 젊은 주주까지 모두 이 순간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놀라고 몇몇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CEO인 럼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안색이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해고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한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엄숙한 눈빛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무에서부터 건설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이 회사가 우리가 처음부터 설정한 핵심 가치를 잊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습니다. 럼 씨는 말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민 선생님, 선생님의 공헌을 매우 존경하지만 회사는 현재 경영진 아래에서 잘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민 씨는 가볍게 비웃었지만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최근 제품은 예전과 같은 품질을 제공하지 않으며 직원들은 존중이 부족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직원이 없고 충성스러운 고객이 없다면 회사가 어디로 갈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민 씨의 말은 추측이 아니라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감히 말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들은 해고되고 젊은 팀은 압박감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그만두고 고객들은 경쟁업체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의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 씨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 씨는 앞에 있는 서류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리는 현재 경영진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식적으로 CEO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합니다. 럼 씨는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멍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 씨와 정면으로 맞서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는 신속하게 투표로 넘어갔습니다. 민 씨는 회사 상황을 잘 알고 그의 비전을 믿는 중요한 주주들을 사전에 설득하여 신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다수의 주주가 럼 씨를 해임하고 민 씨가 임시 직책을 맡는데 동의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럼 씨는 일어섰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 선생님, 이것이 회사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져온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 씨는 럼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럼 씨, 변화는 핵심 가치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것은 변화가 아니라 파괴입니다. 당신은 회사를 영혼이 없는 기계로 만들었고
그것은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이 부족한 것을 탓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계속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럼 씨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갔고 긴장된 침묵 속에 공간이 남겨졌습니다. 민 씨는 공식적으로 임시 경영직을 맡았을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그는 전 직원을 소집하여 중대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핵심 가치를 복원하고 제품 품질과 건강한 작업 환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전에 해고된 나이 많은 직원들이 복귀하도록 초대되었고 민 씨는 경험과 젊음이 조화로운 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각 부서를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일을 잘하고 싶었지만 매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제품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고객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매출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품질이 회사의 영혼이야.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점차 민 씨가 가져온 변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와 더 유대감을 느꼈고 업무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출시된 신제품은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달성하여 회사가 시장에서 입지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 씨는 단순히 경영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오한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발전은 결코 핵심 가치를 버리는 것과 맞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점차 궤도에 오르면서 그는 이것이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기 위한 더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영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은 직후 민 씨는 오랫동안 품어온 변화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되살리려면 전략을 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 경영진의 경솔한 관리로 인해 침식된 업무 정신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결단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 씨는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민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과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붐비는 회의실에서 그는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과 여전히 어리둥절한 젊은 직원들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는 천천히 그러나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회상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단결,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일할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작은 작업장이었을 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핵심 가치, 품질, 창의성, 고객의 신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때입니다. 민 씨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책임감과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던 젊은 직원들은 점차 그의 진실성과 비전에 설득되었습니다. 먼저 민 씨는 작업 환경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품 개발 부서와의 회의에서 한 젊은 엔지니어는 민 선생님, 이전에는 제품을 최대한 빨리 출시하라는 지시만 받았습니다. 때로는 제품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상사의 압박감 때문에 출시해야 했습니다. 고객이 실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 씨는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핵심 원칙으로 돌아가 우리 스스로도 사용하기에 자랑스러운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작업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것 외에도 민 씨는 인사팀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전에 해고된 직원, 특히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복귀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느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경험이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고 믿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신다면 이곳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귀하도록 초대된 사람들은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복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일하면서 젊은 세대를 훈련시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 씨는 젊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판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격려하는 그룹 회의를 조직했습니다. 이전 상사들에게 두려움을 느꼈던 젊은 직원 하이는 처음으로 신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을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시했습니다. 민 씨는 그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잠재력이 크고 네가 팀을 이끌어 실행해 주었으면 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줄게. 민 씨의 신뢰는 하이에게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기여하고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 씨는 인사 및 내부 프로세스에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고객을 대하는 방식을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부터 영업사원까지 모든 직원이 모든 고객을 장기적인 파트너로 간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 씨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전 직원과 신입 직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일했습니다. 매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핵심 가치, 품질, 창의성 및 존중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민 씨는 리더였지만 결코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 제품 테스트, 심지어 직원들 간의 작은 대화에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의 친밀감은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게 했습니다. 민 씨가 한 일은 개혁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공은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만 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은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민 씨가 회사를 다시 인수한 지 3개월 후 회복의 징후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거나 예상치를 초과하는 신규 주문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퍼진 긍정적인 분위기와 단결이었습니다. 압박감과 분열이 지배했던 회사는 이제 모든 직원이 자랑스러워하고 애착을 느끼는 작업 환경이 되었습니다. 민 씨의 리더십 아래 그들은 일할 뿐만 아니라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 씨는 여전히 매우 일찍 사무실에 가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하고 가장 사소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든 부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거창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안도감을 주고 모두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에게 존재는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신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 씨는 잠재력이 큰 젊은 직원 하이가 이끄는 인공지능 통합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연구팀은 회사가 업계에서 선두 위치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 획기적인 기술 장치인 신제품을 테스트하는데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민 씨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이는 재빨리 일어나 인사를 했고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 선생님, 이 제품이 완벽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하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팀을 믿습니다.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민 씨의 말은 하이에게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출이나 시간에 대한 압박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고객과 전문가의 긍정적인 리뷰는 제품의 품질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헌신적인 업무 정신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성공은 숫자나 신제품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인식하고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압박감과 경쟁에 짓눌렸던 젊은 직원들은 이제 일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던 나이 많은 직원들은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신세대를 이끌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민 씨가 돌아오기 전에 해고되었던 베테랑 직원인 마이가 그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밝게 웃었습니다. 민 선생님, 제가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다시 한번 기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 씨는 따뜻함이 가득한 눈으로 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 씨, 저는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로 스스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곳은 헌신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 말은 마이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팀에 대한 확언이었습니다. 민 씨는 나이, 배경, 직책으로 차별받지 않고 노력과 기여로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회복되고 초기 예상을 뛰어넘기 시작했을 때 민 씨는 한 걸음 물러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단에 서서 그는 격동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지만 약간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먼 길을 왔고 이것이 한 회사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공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야기의 일부이며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친숙한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물러나고 신세대가 이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회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만큼 충분히 강하고 창의적입니다. 방이 조용해졌고 몇몇 젊은 직원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민 씨가 리더일 뿐만 아니라 업무와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가장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준 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 후 민 씨는 사무실을 나섰지만 이번에는 어깨에 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건설한 회사는 비즈니스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것은 다른 어떤 성공보다 중요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민 씨는 베란다에 앉아 뜨거운 차를 홀짝였습니다. 그는 후회 없이 멀리 내다보았고 단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에게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키워온 좋은 가치를 계속해서 퍼뜨릴 것이라고 믿는 신세대에게 단지 넘겨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